프리미어리그가 치열한 순위 싸움으로 흥미를 더해지고 있는 사이에 갑자기 찬물을 끼얹는 A매치 기간이 되었습니다. 어떤 국가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A매치 기간일 수 있지만 대한민국이 150위권 싱가포르와 소림 축구와 경기를 한다는 건 정말 축구 팬들을 김 빠지게 한 기간이 되어버렸고, 오히려 이 기간으로 더 안 좋은 일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이 더 앞서게 됩니다. 토트넘의 상황을 보세요. 시즌 개막 때 맨유의 부상이 한 번에 속출하면서 토트넘에게 기회라고 여기면서 남일처럼 느껴졌는데, 토트넘은 12라운드까지로 보면 맨유보다 더 큰 사태가 벌어지면서 가장 큰 위기의 팀이 되어버렸습니다. 물론 위기라는 게 중하위권으로 떨어질 것 같다는 위기가 아니라 우승 경쟁과 멀어질 수 있는 위기와 탑4에서 멀어질 수 있는 위기란 뜻입니다. 부디 토트넘 소속 선수들 10일 뒤에 제발 무사히 복귀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소수의 팬들은 손흥민을 A매치에 부르지 말라는 불만도 표출하기도 하던데, 브라질, 아르헨티나부터 유럽 최강 국가들도 100위권 넘는 국가들과 경기를 할 때 수백억 몸값의 선수들도 출전하니까요. 그건 축구 선수로서의 사명 같은 거니까 그냥 잘 헤쳐나갈 수 있길 응원해 줍시다. 하필 토트넘의 캡틴 손흥민이 2연패를 당해버린 직후 리그 휴식기가 되었다 보니까 갑자기 축구 자체의 흥미가 반감된 건 사실입니다. 그런 와중에 영국 매체에서 다시 힘을 불어넣어주는 랭킹을 발표하면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프리미어리그 올타임 탑 50를 발표하게 되었는데 이 50인 안에 손흥민이 포함된 겁니다. 90미닛이라는 축구 전문 매체에서 선정하게 되었는데, 살짝 긴장감을 주기 위해서 50위부터 10명씩 끊어서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50위부터 41위까지 발표를 하는데, 레스터 시티의 레전드 제이미 바디가 메인 화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50위부터 시작하는데 손흥민이 제일 먼저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90미닛은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가장 강력한 공격 파트너십 중에 하나인 손흥민이 토트넘 소속으로 정말 뛰어난 활약을 펼쳤다. 많은 사람들이 런던 북부에서 해리케인의 배트맨의 로빈으로 보였지만 손흥민은 그 자체로 슈퍼스타였다. 한국의 이 공격수는 골든부츠를 수상했으며 지난 몇 년간 프리미어리그 올해의 팀에 선정되었다. 지금은 토트넘의 주장이다. 케인이 떠난 후 주역이 된 손흥민은 여전히 리그 최고의 선수 중 하나라면서 극찬했습니다. 손흥민은 프리미어리그에서 280경기에서 111골을 넣으면서 아시아 최초로 100득점 이상을 기록한 선수인데 50이라 어떻게 좀 만족하시나요? 처음 이 타이틀을 들었을 때는 그냥 대단하다였는데 막상 50명 중 꼴찌 같은 느낌이라서 이게 또 애매하게 느껴지더라고요. 41위부터 50위까지 선수들을 보면 익숙한 이름들도 있는데 44위에 제이미 바디와 41위에 사디오 마네가 있었습니다. 제이미 바디는 사실 스트라이커로 분류가 되겠죠. 제이미 바디는 레스터 시티에서만 10년을 넘게 뛰면서 통산 153골을 넣었고 득점왕도 한번 차지했습니다. 거기다 프리미어리그 역사에 남을 동화 같은 리그 우승의 주역이기도 합니다. 우선 손흥민보다 더 많은 골도 넣고 우승까지 해버렸으니까 손흥민보다 더 높은 순위가 그렇게 이상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사디오 마네는 손흥민과 함께 최고의 윙어 라이벌이기도 했는데, 마네는 손흥민보다 1년 먼저 프리미어리그로 와서 사우스햄튼 소속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거기서 2년 동안 적응하고 이제 리버풀로 이적해서 2021-2022 시즌 6시즌 동안 90골을 넣으면서 프리미어리그 통산 111골을 넣었고 리버풀에서 챔피언스 리그 우승과 리그 우승까지 다 경험해보았고, 프리미어리그 마지막 시즌에는 발롱도르 2위까지 오르는 기염을 토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41위. 손흥민과 이미 통산 득점이 같은데도 손흥민이 9계단이나 밀려있다는 건 불공평 아니죠. 역시나 B클럽 소속의 팀이 우승을 했다는 그 차이 때문일 것입니다. 해마다 이 랭킹을 매긴다면 한두 해만 지나도 손흥민이 마네를 넘어설 수 있다는 것도 이상할 일은 아닐 것입니다. 90미닛은 또 다른 기사를 게재하기도 했는데, 손흥민과 마네, 피레스라는 선수를 등장시키면서 누가 가장 최고의 플레이어일까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기사가 나온 이유는 프리미어리그 출범 이후 최고의 윙어에 손흥민, 마네, 피레스가 뽑혔기 때문입니다. 위에 마네는 간단히 소개를 했고, 피레스라는 선수는 누구냐면 지금은 50세 나이가 된 아스날 출신 선수입니다. 아스날의 전성기 시절인 2000년대 초반에 앙리와 함께 팀을 이끌면서 리그 우승에 FA컵 우승에 챔스도 준우승을 2번 경험한 레전드 윙어입니다. 우선 손흥민이 이 3명 중에 1명으로 뽑혔다는 건 대단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현재도 최고의 B클럽 중 하나인 리버풀에서 전성기를 보냈던 마네와
20여 년 전 아스날 전성기를 보냈던 피레스와 어깨를 나란히 한 톱3였기 때문에 카라바오컵 우승조차도 없는 토트넘 소속의 손흥민이 함께 있다는 건 대단한 거죠. 네. 이 매체는 메인 화면에 손흥민을 중앙으로 배치하면서 누가 더 나은 선수인가에 대한 세부적인 패싱, 슈팅, 속도를 구분해서 분석했는데 손흥민은 슈팅 면에서 피레스와 마네보다 더 강력하다는 것을 어필했습니다. 손흥민은 정말 치명적인 마무리 능력을 갖고 있다. 손흥민은 양발을 자유자재로 쓰면서 정말 넓은 범위보다 골을 터뜨리는 것으로 유명하다. 푸스카스상을 받은 장면이 이를 증명한다. 지난 10년간 자신의 예상 골수 토탈에서 손흥민보다 잘한 선수는 리오넬 메시밖에 없었다. 손흥민보다 마무리를 잘한 선수는 역대 최고의 선수뿐이라는 이야기다라면서 손흥민을 추켜 세웠습니다. 이 매체의 기사는 사실 스카이 스포츠 먼데이 풋볼 방송에서 소개되었던 것이고 손흥민에 대해 극찬한 사람은 잉글랜드 레전드에 속할 다니엘 스터리지가 손흥민을 극찬한 것입니다. 주목해야 할 부분은 바로 기대 득점 값인데 축구 역사에 손흥민보다 기대 득점 값이 높은 선수는 메시밖에 없다고 한 말입니다. 그럼 프리미어 리그에서는 손흥민이 역사상 1위라는 거죠. 네. 인정? 네. 손흥민이 얼마나 엄청난 활약을 하고 있는지 이 한마디로 끝이 나는 거죠. 스터리지는 현대판 최고의 윙어는 손흥민과 마네라고 있는데 그렇다면 마네는 사우디로 떠나버렸으니까 유럽에서 최고의 윙어는 손흥민이라고 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네. 그런데 어쩌죠? 네. 손흥민은 2023 현대판에서는 윙어가 아니라 스트라이커가 돼버렸는데 네. 그리고 솔직히 지난 시즌 페리시치 전술로 피해를 봐서 그런지 트라우마처럼 손흥민이 윙어라는 게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네. 심지어 시즌 초에 손흥민이 윙어로 출전했을 때도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31살부터는 손흥민은 그냥 스트라이커인 걸로 네. A매치 휴식기 기간에 영국 매체 스코어 90는 현재까지 프리미어리그 베스트 11을 뽑았는데 4-3-3 포메이션에 손흥민이 홀란과 살라와 함께 공격수로 뽑혔습니다. 누가 봐도 손흥민이 가운데 있고 홀란이 왼쪽에 있는 건 불균형이니까 이 정도로도 인정해줘야죠. 네. 그리고 더 의외인 건 이 베스트 11에 토트넘 선수들이 손흥민 외에도 3명이 뽑혀있다는 것입니다. 메디슨, 우도기, 반더벤이었습니다. 토트넘이 상승세를 타게 된 요인을 다시 한번 간접적으로 알려주는데 포백 라인에만 토트넘 선수가 50%가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속상하죠. 약 2달 동안 메디슨, 반더벤이 없으니까요. 네. 그래도 현지 매체는 토트넘을 강력한 팀으로 인정하는 건지 텔레그래프에서 토트넘이 4위 안에 들어갈 확률을 44%로 올려놓았습니다. 맨시티, 아스날, 리버풀은 거의 100%급으로 인정해주고 있다는 게 눈에 띄이고 아마도 아스톤빌라, 뉴캐슬과 토트넘이 경쟁이 될 거라는 예상이었습니다. 부상자가 생기고 1월 아시안컵에 손흥민이 이탈하는 부분까지 감안을 한 것입니다. 그래도 절망적인 평가는 아니라서 좀 낫네요. 네. 왜 토트넘만 이런 상황을 겪어요? 네. 3년 전 리버풀도 반다이크 없을 때 꽤 고생했고 지난 시즌에도 시즌 중반까지 선수들 부상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맨시티도 로드리, 데브라이너 빠지는 순간 치명적인 약점이라는 거 이미 다 까발려졌고요. 아스날도 그런 위험 상황은 항상 도사리고 있습니다. 우선 토트넘이 기적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이후 남은 시즌 3분의 1을 함께 지켜보시죠. 네, 아직 멀었으니까요. 여러분 희망 버리신 거 아니죠? 네, 토트넘 모든 선수들 무사히 팀에 복귀할 수 있기를. 네, 손흥민 토트넘 파이팅! 네, 이상 흰수염고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